안녕하십니까, 산타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이 7월 1일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첫날이에요. 현재 시각이 06시 01분. 외기온도 22도고요. 바람은 거의 없고, 그죠? 2024년 7월 1일. 어제 그제 어제도 뭐 아주 그냥 차분하게 날씨가 괜찮았죠. 어제 그저께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준비할 게 요즘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장마가 그러면 예전에는 장마라 그러면은 80년대 90년대 제가 아는 바로는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침수가 많았어요. 침수. 제가 이제 송파구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도 모름지기 강남에 말이죠. 더 있어야 되나? 강남에 파라군이었는데 그 당시에 강남이라고 안 했지. 강동구였지. 강동구. 아, 맞아요. 여기가 경기도 광주였다가 강동구였다가 송파구였다가 항상 뉴스에 나면 80년 90년 말까지 상당히 풍납동 뭐 이런 쪽이 침수를 당해갖고 친구들 가끔 안 나오고 그랬어. 그때 되면은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여름에 장마 온다는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봉동, 그죠? 개봉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강서구인가 개봉동이. 그쪽에 우리 저기 큰어머니 사시는 동네였는데 거기도 어떤 하천이 근방에 이제 주택들이 있잖아요. 우리 큰어머니는 참 괜찮았는데 거기도 이상하게 그 침수가 됐나 보더라고. 가끔 가다가 잊을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에 갔다 와야 된다고. 뭐냐고 그러면 집이 침수돼 가지고, 그때는 집이 침수되면요 심나네. 그 이제 오물이 그 인근에 있는 상하수도에 있는 오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이제 모든 전자제품이라든가 흙하고 같이 토사하고 같이 섞여서 쭉 올라왔다가 쭉 빠질 때 말이죠. 거기에 쌓여있는 토사들이 각종 전자제품을 다 이제 오염시키거나 버려야 되잖아. 그 오버홀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벽지들이 지금 7, 8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서민들이 사는 집, 그 중에 이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장마철 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봉동의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그리고 그 방송에 이제 촬영 자료들을 기억을 해보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이제 반팔이나 이런 런닝장스 입고 망연자실하는 거지. 망연자실해갖고 뭐 어떡하냐 이러고 있고.
큰어머니는 아유 그래도 서울에 있는 친인척들이 와서 응원해 주는 거지. 예, 와서 아이고 어떡하냐고 같이 도와주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서 뭐 이렇게 돈을 좀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형님들하고 또 명절 때 뵈면 형님들이 또 명절 때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셔. 또 우리들끼리는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이 상하수도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촘촘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 2000년이 넘어서면서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도시개발에서 어떤 낙후된 매년 어떤 침수에 대해서 항상 피해를 봐왔던 이런 풍납동이라든가 개봉동, 강남 일대 그 휘문고등학교 밑에 쪽도 밑으로, 휘문고등학교는 정상이니까 휘문고등학교 밑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는 쪽은 말이죠. 거기가 또 그 도시 관련된 그 박사님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강남 개발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풍수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인간 자본들이 그대로 때려박아 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어떤 말이죠. 파생된 음동적인 자원들이 정치 자금을 흘러갈 수 있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자본주의의 두 얼굴을 가진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이 살기에는 교통적으로 좋지 않은 동네라는 얘기지. 물이 오면 물이 차고 잘 빠지지도 않고 고인다는 얘기죠. 강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남이 양재동 말죽거리 지금도 잊을만 하면 그쪽 저기 한 번씩 물이 차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상하수도가 일일 배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캐퍼시티가 있잖아요. 그걸 다 고려해서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넘으면은 그 역류를 하는 거지. 상하수도 쪽에서 물이라는 게 시간당 내리는 순간 강수량이 이제 무서운 거라면 그게 받아서 밑으로 쭉 뿌려야 되는 시간이 쭉 어떤 퍼져서 그걸 소화 분배해야 될 어떤 상하수도 배관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하늘에서 막 40mm, 80mm 이상 내려버리면 말이죠. 역류를 하는 거죠. 88년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느 날 571-1번인가 저 거여동에서 내려와서 오금동을 지나서 말이죠. 잠실여고 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삼전동인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잠실역에 내렸어. 잠실역인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잠실 강변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뒤쪽으로 공원화했잖아요. 비가 엄청 내렸는데 갑자기 거길 가고 싶은 거야. 바깥에 보면 막 비가 엄청 내리고 그냥 우산 하나 들고 버스비 왕복으로 뭐 몇백 원 들고 나간 거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가서 지금 이제 7월 1일이다 보니까 장마가 다가다 보니까 수십 년, 3, 40년 전에 이제 서울 시내
어떤 한 청년의 학생의 장마에 대한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갔는데 뒤로 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재밌더라고. 난 또 그런 게 재밌었어. 아무도 없잖아. 토요일 날이었으니까 내가 갔겠지. 우산을 들고요. 우산은 막 벌러덩 뒤로 넘어지는데 샌다를 신었던 것 같은데. 샌다를 신었는데 딱 해서 잠실 5단지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였나? 그쪽 밑으로 해서 지금도 이렇게 굴다리가 항상 있잖아요. 몇 킬로, 한 1km 남짓 하다 굴다리가 있었어. 왜냐면은 이 잠실은 공원하고 이 아파트 단지하고 접근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가 않아요. 굴다리를 통해서만 가야 돼. 굴다리 밑으로만 해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몰리지, 거기를 강변도로 도시 그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굴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갔어. 근데 이제 밑에 봤는데 와, 깜짝 놀랐네. 떠내려가는 게 이제 뭐가 보이는데 위에서 뭐가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야.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거창한 막 퍼실리티 뭐 이런 것들이 쭉 떠내려가고, 물 색깔은 뭐야? 흙탕물이 흙탕물. 겁도 없이 그 앞에서 그걸 구경을 했어. 거기 쓸려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저 양평 그 서울 한강에 있는 댐에서 쭉 내려와서 합류돼 갖고 서쪽으로 빠지는 이제 초입이죠, 한강이. 그죠? 아, 열심히 뛴다. 그래서 올 때는 다시 강변도로를 뚫고 넘어와 갖고 신천역 인근에서 버스를 타는 거지. 버스를 타고 오금동으로 쭉 갔던 기억이 나네요. 장마에 대한 기억, 그렇습니다. 도심에 있다 보니까 역류되는 걸 되게 많이 있고, 한강 인근에서 넘쳐나는 것들도 기억이 새롭고, 88년도 89년도 풍납동도 그렇고, 그 3프로 TV에 나오는 2프로도 나하고 연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친구가 잠실을 나왔는지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어디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2프로도 여기 풍납동 인근에서 살 때 여름이면 항상 그 침식됐던, 근데 그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도심의 서민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림 7동에서 80년 81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어떤 서민들에게 갑자기 그 도심 그 개선 사업이 벌어졌던 것 같아. 82년 83년 때 이 골목마다 그 이전만 해도 흙탕물이었거든요. 비가 오면 거기 걸을 때 흙탕물이었다고. 그러니까 장마가 되면은 뭐 난리도 아니지, 난리.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신림 7동을 말씀드리는 거야. 뭐 다른 뭐 이런 지역도 개발을 됐겠지만 거기는 우리 저기보다 먼저 됐겠지만, 신림 7동에 79년도 80년 81 82년도 어느 날인데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때는 가로 한 28, 25cm,
28cm, 세로 28cm 정사각형, 두께는 한 50, 80mm 정도 되는 이런 보도블록을 흔한 이런 도심에 깔리는 보도블록이었어. 그거를 가지고 눈이 그냥 각 그 산동네냐,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산동네, 신림칠동 산동네, 도심에서 밀려나가지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70년대 그렇게 밀려왔다며. 성남, 신림, 칠동 뭐 이런 쪽, 도보 뭐 이런 쪽으로 쭉쭉 밀려났다며, 도시 서민들이. 그래서 그쪽이 개선이 되면서 장마가 또 쾌적하게 말이죠. 그때는 이제 거리를 걷는데 깨끗한 거지. 흙탕물이었다가 여러분, 도심 한 복판에 걷는 그 보도가, 차도 말고 보도가 흙탕물이었다고 생각해봐. 저벅저벅 시골길도 아니고. 그러다가 80년, 81년도에 전격적인 개선을 해주더라고, 정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인권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벌고, 난 이런 거는 다 이제 별도의 얘기예요. 제가 겪은 도시에서의 장마 추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마가 다가오고 있고, 장마가 시작되는 7월 1일입니다. 내 둘째 딸은 지금 대전을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빈이 언제나 참 예상할 수 없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잖아요.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경험을 했고 과거에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시대의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급격한, 그죠? 청소년 호르몬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화학적 반응으로 뇌에 전이 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전격적인 이런 행동들이 세상을 날기 위한 이제 요란스러운 날개짓이라고들 하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막 조마조마하고 하죠. 그녀가 지금 뭐 평택을 지나서 천안을 지나서 거리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안타깝다며 자기가 안 쓰는 방을 준다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그 선생님이 같이 사진을 찍고, 자기 아들이 있고 뭐 모자도 주고, 자기 깐에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해서, 그리고 거리를 지나면서 모르는 타인들이 주는 이런 낯선 이런 선의가 우리 둘째 딸이 국토대장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어차피 제가 지금 쉬운 셋인데, 사람에 대한 평가와 사람에 대한 피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그곳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뢰관계와 거기서 오는 경험들이 결국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경험을 지금 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빈이한테 응원합니다. 아버지로서 20살이 돼서 그냥 혼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나도 사실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어느 날 그냥 덜커덕 난 안 갈 줄 알았는데 다녀오는 거 보고 응원하고 장마가 다가오는데 아직 반도 못 간 대전인데 뭐 어디까지 갈 거라고는 그냥 남쪽이라고만 얘기하고 떠났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려고 긴 얘기가 그렇게 났습니다. 도심 장마에 대한 기억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네, 재미없었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저도 과거 얘기를 끊으니까 풋풋하네요. 그러니까 딸도 장마에 지금 국토대장정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방송 한번 했습니다. 산타였고요. 파이팅입니다. 7월 1일이었습니다.